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탄핵론, 트럼프 유엔 중국 비난, 트럼프 소셜미디어주 압박,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며 훈풍을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9월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는 치솟고 금과 은도 강세장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트럼프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 어느 선일까? 이거에 따라서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 탄핵 문제가 거론되면 증시가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계속 관망하면서 주의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탄핵 추진 세계 경제 휘청거린다. 장기간 악재로 증시 폭락, 환율 폭등. 트럼프 엄청 화난 모습으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열변을 토하고 있죠. 자, 철혈 여제 이 낸시 펠로시 이번에 트럼프를 탄핵했죠. 그리고 조 바이든, 아무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 일지를 보면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달에 보면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브리스마 홀딩스 그 이사로 취임합니다. 16년 3월달에 바이든 페드로 포렌스코 대통령에게 브리스마 수사를 시작한 빅토르 쇼킹인 그 검찰총장 해임 종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2019년 이제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보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바이든 조사를 요구합니다. 바이든이 누굽니까? 지금 경쟁지잖아요. 대선. 그 다음에 9월 10일 미 정부기관 직원 감찰관실에서 해당 사실 내부 고발. 19일 CNN 내부 고발 은폐 의혹을 또 보도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자, 뉴욕타임스 등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압력 행사했다고 보도하고요. 결국 트럼프는 통화 사실을 시인하고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합니다. 트럼프 발 악재 3개나 돌출된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증시가 급냉하겠죠. 먼저 트럼프 탄핵론, 그리고 트럼프가 유엔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거, 트럼프 소셜미디어주 압박, 이 3가지. 향후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이제 증폭됐다. 이 증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증폭됐고, 그리고 해결 가능성은 좀 높지만은 아직은 예측 불허. 세 번째, 민주당 하원 의원 235명 중에서 찬성 의원도 150명 넘어섰다지만 이제 1차는 아마 탄핵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차에서 아마 탄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녹취록 공개하라는 말에 트럼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공개할지 향후 일주일이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의혹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민주당 트럼프 우크라이나 의혹 탄핵 절차 돌입했습니다. 자, 펠로시 하원 의장 트럼프 탄핵 조사 개시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탄핵 사유를 개시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상 몰아갈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조력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죠. 이제 네 번째, 오늘 하원이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발표하며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기자회견했습니다. 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다섯 번째,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자, 브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하던 중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를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 자, 상대 후보 진영의 어떤 문제점을 압박했다. 자, 이것은 탄핵감이죠. 여섯 번째,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문제에 관련해서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현명할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께 거듭 요구했다.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하면서까지 압박했어요. 자, 일곱 번째,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군사 원조를 보류할 것을 참모들에게 요청해가지고 바이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협상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추측까지 난무한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같은 당의 공화당 경선주자인 빌 웰드조차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사형감이라고 조롱했고 민주당 조 바이든,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은 쾌재를 부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3분의 2가 동의하면 찬성.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심판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다음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릅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자, 하원 과반 이상 찬성. 여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하원에 민주당 의원이 좀 더 많거든요. 근데 상원에 제적 3분의 2가 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화당 의원이 약간 많은 데다가 3분의 2를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직무정지 여부 유지했다가 부통령이 승계합니다. 또 특검 제도도 약간 다릅니다. 자, 임명권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지만 미국은 법무장관. 임명 근거는 우리나라 국회특검법의 어떤 의결한 거지만 미국은 법무부 내부 조직 이렇게 진행합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외국 불명예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일단 미국 리처드 닉슨이 딱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렇게 쭉 있고요. 미국 역사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총 2회. 엄밀하게 말하면 3회까지. 자, 73년에 닉슨 대통령, 자,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이때 탄핵됐죠. 그리고 98년 클린턴 대통령, 자, 루인스키 스캔들. 자, 이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렀지만 결국은 모면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앤드류 존슨이라고 공무원 임기법 위반으로 이제 부결됐었고, 리처드 닉슨은 아까 본인이 사임해가지고 결국은 탄핵된 거고, 빌리 클린턴 부결됐고, 성추문. 닉슨과 클린턴 대통령 탄핵, 주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가 아니잖아요. 경제이기 때문에. 자, 생각보다 이 대통령 탄핵 이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특히 장기화될 경우 주가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주가는 아주 상당히 고평가잖아요.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 아주 그 초고속.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지금 아주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주가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예전에 2008년 그건 비교조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시기도 좋지 않아요. 자, 닉슨 대통령 2년간 스탠더드 앤 푸어 535%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S&P가 지금 500이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빨갛게 이렇게 지금 110이었던 게 60까지 약 35% 이상이 추락했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기간이 회복하는 데까지 이게 많이 걸립니다. 거의 2년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성추문 때도요. 자, S&P 500 두 달 동안 19%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거의 20%. 여기 보세요.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 삼각형 모양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이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상의 주가는 상당히 흔들린다는 점. 트럼프 이후엔 연설 이제 중국과 전쟁 강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지낸다면 뭐 주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만 목표를 준다면 당연히 중국과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쿵짝쿵짝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거, 이 패권 전쟁이에요. 나중에 중국이 추월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중국이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강력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금융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연설에서도 그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조, 특히 자국주의, 국수주의, 세계주의 배척, 이걸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두 번째, 대규모 감세, 규제, 대규모의 감세를 했고 또 규제 완화를 했고 일자리 창출을 했고 낮은 실업률, 동맹국 방위비 공정 분담, 그래서 동맹국의 방위비를 대폭 증강시켰다. 이게 바로 자기 업적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은 시장 장벽과 막대한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강제 기술 이전 및 지식 재산권 도둑질, 이러한 경제 모델을 선택했다. 트럼프가 참 통쾌하긴 해요. 여기서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보세요. 삼성전자라든가 각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중국에서 그렇게 한동안 날랐는데 지금 다 쫓겨나다시피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말 물론 경쟁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지만 파렴치하고 비열하게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 사드 문제는 그건 하나의 구실이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란 나라는 한번 어느 나라인가는 크게 손을 봐줘야 할 거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안보 위협 국가 이란 선정하고요. 유혈 충돌 방지하라고 말을 했죠. 또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 테러 근절을 또 촉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강경 이민 정책. 또 트럼프는 이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 멕시코 인접에서도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사례까지 들면서 사회주의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평화는 가장 용감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은근히 칭찬 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북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비핵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트럼프 유엔의 핵심 연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한 부분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글로벌 증시 폭락.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신고가 인근인데 어떻습니까? 다시 신고가를 거의 뭐 찍고 가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긴 음봉, 장대 음봉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각종 이동 평균선이 이제 오늘 최근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우 산업 수치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0.53%, 142.2. 그다음에 나스닥 많이 빠졌죠. 1.46%. S&P 500 역시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 현재 상태 0.5, 그리고 상해종합 0.5, 항생 0.9. 우리나라도 대략 한 0.7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것은 뭐 단발성 문제가 될지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 꽤 기간을 끌 가능성이 커요. 코스피 지수 일자별 등락 외국인 매수 한번 현황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일부러 일봉을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다 꺾였다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꺾였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최근 한번 봐보세요. 여기 거의 1900선, 1800대까지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정말 조망조망하게 점점점 빨간 게 보이죠? 13일 연속 상승했다가 오늘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어요. 즉 지금 5일은 완전히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20일선도 꺾였고요. 그런데 60일, 120일선이 정배열로 안착한, 조금만 올라가면 안착한 어떤 순간인데 여기에서 조금 꺾였기 때문에 기술적 모양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 자, 특히 이제 이 모양을 주시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들도 자주 나오는 어떤 봉우리 형태거든요. 자, 일단 현재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13일 연속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900에서 단번에 2100까지 약 200포인트가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근데 좀 내용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너무 어제 오늘 계속 너무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좀 세게 매수를 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다는 거. 그래서 내용면에서 좀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계속 연기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주가 방어도 좋지만 이게 살 때 사야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방어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방어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지금 사재끼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피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박스권에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자, 한번 보자고요. 단순 비교할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섰다가 자, 이제 우선 꼭지 시세를 한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대략 한 2150. 그리고 바닥을 한 1900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10포인트씩 빼버린 다음에 이 선이 박스권이 될 텐데, 자, 박스권 상단을 크게 보면 2150, 박스권 하단은 1920. 이 목표를 두고 인버스 고점 매수. 여기 고점이면 이제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당장 매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트럼프라든가 어떤 중국 문제를 좀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인버스 정도 가볍게 좀 소액으로 투자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200 저점 매수 아무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 레버리지와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신중해라. 레버리지는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먹지도 못하는데 또 인버스도 거액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만 원, 10만 원 아셨죠? 뭐 나는 돈이 많다 1000만 원 이렇게 향후 금융위기 대비 10만 원에서 최대 돈 많은 사람들 1000만 원까지 소액 투자해서 한번 경험도 쌓고요. 이 박스권이잖아요. 이 상황 지금 여기 딱 보이죠? 벌써 자, 이 박스권 자, 이 상황에서만
한번 해봐라. 지금은 인버스 쪽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지켜보다가 매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오히려 자, 지금 달러, 금, 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달러나 금은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자, 달러와 국내 금, 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달러입니다. 오늘 거의 1200까지 근처까지 찍었죠. 1199.60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1200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1223 얼마 전에 1223을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이제 회복할 수 있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밑에 자 1275가 있고요. 이게 12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200 얼마 전에 찍었던 23 다음에 50 75 자, 여기를 나란히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건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의미가 1300인데 1300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기의 강력한 징조다. 이때는 이제 환율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이 박스권의 크기는 그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너무 이게 달러가 빨리 회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국내 금 한번 볼까요? 국내 금도 여기 박스권에서 계속 한 6만 1g당 6만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조금 빠진 상태에서 손을 크게 올랐는데 자 58,000대죠. 얘도 고점이 68,000이 한 만 정도 남았어요. 그럼 떨어진다면 만 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르내림 폭이 만 정도 돼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은 투자가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은선물 보겠습니다. 은선물. 자, 여기 보시면 5160 얼마 전에 4300대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무너져가지고 3800대까지 이렇게 무너졌었죠. 그러다가 바로 회복하고 지금 4100대입니다. 130. 자, 얘 1차적으로 여기 한 4800 정도 있어요. 여기 무너뜨리면 이제 5100입니다. 역시 이걸 좀 이어가면 4800, 그 다음에 5100 이렇게. 물론 꼭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2000이에요. 바닥은 뭐 바닥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 잡으면은 한 3700이 바닥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떨어질 보다 이 먹을 폭이 금보다 훨씬 좋아요. 거래량도 지금 전체적으로 무난하기 때문에 금보다는 은이 좋다. 다만 5천만 원 이상 거액 투자는 거래량하고 어떤 재반적 여건상 해서는 안 되고 5천만 원 미만에서 또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환율 폭등, 주가 폭락. 지금 암흑의 터널에 아주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 코스피는 이제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달러는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국내 경제 환경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보다 원화나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금은 큰 돈을 벌 타이밍은 아니며 박스권 장세에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반복하는 타이밍 매매, 즉 달러, 금, 은 또는 소액의 인버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200 이 정도 투자할 때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알찬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